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솔루션 김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의 개념 플러스 기출 강좌 에이스 생명과학에 대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 교재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주교재 워크북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함께 봐야 할 교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이따 내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의 둘 다 A4 크기야 얘들아. 똑같은 크기의 손필기 해설지가 들어가 있을 거야.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빈칸이 있고 그 다음에 답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는 선생님이 손수 필기를 해놨어요. 물론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 내가 다른 선생님들 필기노트 보면 깜짝깜짝 놀래. 이게 사람이 쓴 거야 아니면 폰트야? 그 정도의 글씨가 많겠지만 선생님의 풀이를 선생님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글씨가 조금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기준치에 못 미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이 손수 쓴 손필기 해설지가 같이 제공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책은 뭐냐? 이 책은 핸드북 형태예요. 스프링으로 되어 있을 거고 크기는 좀 작을 건데 이 책은 바로 이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 자체가 교과서 대신 보는 개념서죠.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하다 보면 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어.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뭔가 이 녹색 창에 검색을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EBS 앞에 있는 개념 정리 부분을 본다든가 물론 수업을 들어도 되고 Q&A를 해도 되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는 교과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종의 교과서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제 내신 보고 다 정리해버린 거지. 그래서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 찾아볼 책이 적당히 없는 거죠. 그때 활용하라라는 의미로 여러 종의 교과서를 하나로 통합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이런 워크북 같은 건 아무래도 요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진짜 암기해야 되는 것, 정말 외워야 하는 것들은 여기에 정리가 돼 있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돼 있어서 그냥 쓱 읽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만약에 생명과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을 듣기 전에 한 번쯤 읽어보고 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갑자기 나한테 주어지면 진짜 중요한 내용에 집중을 하지 못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예습할 자료가 필요하다. 이거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겼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너무 궁금해. 근데 내가 교과서가 없거나 여러 종의 교과서를 비교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책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든 갖고 다니기 편하게 어디든 내 눈에 보이는데 두고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야 되겠지? 얘들아, 개념 강좌를 왜 들어? 개념? 그냥 개념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난 모르겠는데 우리가 개념 강좌를 듣든 아니면 엔제를 공부를 하든 아니면 모의고사를 풀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똑같아요.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논문을 쓰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보고서 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 되게 명확한 목적이 있다.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래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기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개념도 그렇다라고 나는 생각해. 자, 무슨 뜻이냐? 이 단원에선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 문제랑 이 문제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 문제랑 이 문제는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내가 같이 묶어서 알아둬야 되겠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단어랑 이 단어가 명확하게 어떻게 다르다는 걸 내가 알아야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이 문제풀이랑 접목되어 같이 학습이 되어야지 개념 따로 문제 따로 따로따로 놀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 선생님의 이 개념 강좌는 유형별 분류, 유형별 비교와 대조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강의 수는 좀 늘어났을 수 있어. 예를 들면 21강 혈장 삼투압 조절 1이다. 근데 22강에 다시 2가 나와. 아니 선생님, 항상성 파트가 둘로 나뉜 것도 아니고 고작 혈장 삼투압 조절을 2강으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게 뭐냐면 얘랑 얘가 전부 1시간짜리 강의는 아니야. 선생님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둘이 합쳐서 1시간 살짝 넘는 한강으로 충분히 만들 수도 있었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강이 좀 긴 것도 있어. 뒤에 생태계 같은 경우는 군집 되게 좀 긴 것도 있고 해. 근데 선생님이 굳이 짧은 강의를 둘로 나눠 놓은 데는 난 이유가 있어요. 명확한 이유. 어떤 이유? 이 삼투압 조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뭐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느냐?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지금 이 문제는 정상적인 혈장 삼투압 조절 상황이구나. 또는 이 문제는 ADH를 주사하는 실험 상황이구나. 또는 ADH 분비에 이상이 생긴 상황이구나.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내가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과관계를 갖춰서 생각을 해야지만 어려운 항상성 조절 문제도 잘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최근 들어 항상성 문제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렵다라는 건 실제로는 어렵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 개념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어려울 일이 없어야 돼. 근데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왜?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강의를 나눠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정상적인 혈장 삼투압 조절 상황. 여기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라는 걸 한 강의에 묶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ADH를 주사하거나 ADH가 작용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야. 여기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순서로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발문이 이렇게 나와 라는 걸 묶어서 보여주는 거지. 당연히 교재엔 하나의 강의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한 강으로. 그러나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할 때에는 그걸 분리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건 내가 첫 번째 강의에서 배운 거고 이건 두 번째 강의에서 배운 거구나. 조금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짧지만 어때요? 두 강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의 수가 적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어느 세월에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강의를 쪼갠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지 선생님이 내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지. 워크북은 빈칸이 되게 많아. 우리 그냥 쭉 읽는 것보단 궁금해하면서 읽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아요. 전 여러분들이 이 칸에 뭐가 나올지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읽으면 확실히 기억도 더 잘 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야 될지 잘 보이거든. 근데 단점이 있어. 이 칸에 대체 뭘 쓰라는 건지 모를 수 있어. 왜? 발문이 있는 게 아니잖아.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선생님은 이걸 만들 때 이런 이제 용도로 쓰라고 만든 거예요. 수업을 들을 땐 그냥 들으세요. 듣는데 집중해야 돼. 내가 이거 필기해갖고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막 받아 적느라고 애쓰지 말고 그냥 들어. 왜? 어차피 필기노트에 있을 거니까. 들을 땐 그냥 듣고, 복습할 때 궁금해하면서 이 순서로 해야지. 궁금해하면서 집중할 것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복기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여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워보고 뭐 하면 돼? 선생님 필기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다 맞았어? 제대로 이해한 거야. 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틀린 게 있어? 그럼 다시 봐야지. 강의를 다시 보고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들은 후 제대로 이해하고 명확하게 한 후에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바로 그게 적용되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야 제대로 이해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대충 여러 번 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대표적인 기출의 유형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 강의에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죠? 그치. 내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실어놨으면 다 넣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이 자료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해에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14학년도 수능부터 시작해서 21학년도 6월 모평, 21학년도 수능까지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문제가 있어? 그럼 보기가 3개씩 나왔겠지? 18개의 보기가 여기 있느냐? 그렇진 않아. 왜?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 때는, 이런 종류의 자료를 볼 때는 내가 어떤 보기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걸 한 번에 정리를 해야만 개별적으로 띄엄띄엄 볼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평가원은 매번 똑같은 문제를 내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 보기의 구성이 바뀌든, 두 개를 한꺼번에 줬다가 하나씩 주든, 여기를 가렸다가 여기를 오픈하고 쟤를 가리든 뭐라도 변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변형이 되든 괜찮아. 왜? 통합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차피 다 똑같은 문제라고 느낄 거거든. 그렇게 한 번에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자료를 한꺼번에 통합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보기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의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강의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풀었는지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우선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까지 듣고 나서 잠깐 끊어. 그 강의를 잠깐 쉬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대로 맞았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쭉 듣고 나서 다 듣고 문제풀이까지 다 듣고 나서 나 스스로 풀 수 있나? 뭐 예를 들면 내가 혹시 기억이 조금 퇴색될 것 같은, 뭐 예를 들면 하루나 이틀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풀어보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약간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복습에 여러 번 활용해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찌됐든 스스로 한 번은 꼭 풀어봐야 돼, 얘들아.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필기에 뭐라고 썼는지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강의에 선생님이 어떤 걸 또 다시 설명할 거야? ADH를 주사하거나 ADH 작용에 이상이 있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또 이제 한번 풀어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그래프가 여기 똑같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어. 왜? 선생님이 여러 문제를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필기노트랑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주시면 되겠다. 어때? 그러면 빅킬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흔히 개념이야, 빅킬러야 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알겠지. 그럼 선생님, 근수축은요? 전도속도 유전은요?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될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당연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념 있어요. 그 개념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반성 유전을 갖고 왔는데, 반성 유전 나중에 배우겠지만 X 염색체에 이제 유전자가 있는 경우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아내야 되는가? 되게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걸 출제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숨겨놓는 거지 기본적인 원리는 별게 아니거든. 그럼 내가 그 부분을 설명하겠죠. 그 부분을 설명하고 나서 물론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가계도를 만든다든가 예제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어? 그게 사용되는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봐야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내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 줄 게 있어. Q&A에 선생님 강의에 대한 질문 중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노베도 들어도 돼요? 제가 듣기로 선생님 강의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지. 진짜 인지도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온통 소문은 어렵다라는 소문이에요. 그 소문이 난 건 이유가 뭔지 선생님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제 지난해에는 후반부에 런칭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컨텐츠 자체가 앞에는 이만큼 공부했겠지를 전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 개념 강의를 어디서든 들었겠지. 그러면 지금 이 특강을 듣는 시점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겠어? 라는 마인드로 선생님이 강의를 제작하고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현장 강의. 선생님이 주로 뭘 했느냐? 지금까지 주로 재수종합반 강의를 해왔단 말이야. 재수라는 게 뭐야? 처음은 아닌 거잖아. 물론 생명과학은 처음 선택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 했던 사람들이 또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무래도 생략하는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대부분이 라고 생각하고 생략하는 부분들이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번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어렵다라고 느끼겠죠. 선생님이 이번 개념 강좌를 찍으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처음 하는 사람들도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설명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노베도 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당연히 똑같이 들을 순 없어요. 이 강의는 첫 번째, 처음 하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 선생님 전 여러 번 했는데요. 여러 번 했지만 평가원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모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엔제부터 달려들지 말고 기출에 대한 유형 분석이 제대로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풀더라도 금방금방 흡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두 부류는 공부하는 방식이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해.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이야. 처음 하는 사람들인데 선생님이 앞에서 개념 설명한 것만 가지고 내가 스스로 풀어봐야지. 마음가짐 너무 좋은데 사실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 한 번의 문제풀이가 그냥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에는 난 그냥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선생님이 발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네. 아, 이렇게 푸는 거였어? 이걸 그냥 한번 봤으면 좋겠어. 보고 나서 흉내내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우리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더 그래. 바로 풀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뭐가? 자,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선생님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선생님이 옆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스텝박스를 구성해놨어. 자, 첫 번째로 우리 이걸 궁금해해야 해. 자, 얘를 궁금해해봐. 그럼 답은 뭐겠니? 이렇게 스텝을 정해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때 얘를 힌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복습해보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이래봤으면 좋겠어. 수업을 듣기 전에 앞에 개념 파트만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것과 이제 뭔가 융합해서 나만의 풀이를 한번 해보는 거야. 먼저. 그리고 나서 선생님 풀이랑 비교해보는 거야. 만약에 똑같았다? 괜찮아. 그럼 그대로 풀면 되겠지?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 근데 선생님 풀이가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또는 이렇게 풀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라는 포인트가 생기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처음에 문제를 풀어볼 때 이 스텝박스를 여러분들이 뭐로? 힌트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어찌됐든 문제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지 않고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계속 감상만 한다면 시험 시간에 들어가서 제대로 풀 수 없어요. 반드시 혼자서 푸는 거를 여러분들이 거쳐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듣고 말고 싶겠죠.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한다면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절대 풀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뭔가 두 번째로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세 번째 생명과학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 풀이랑 비교하는 방식. 그 다음에 하루 이틀쯤 지났을 때 진짜 내가 이걸 제대로 풀 수 있는지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형태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야 돼. 아니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총량이랑 똑같지 않겠어? 나는 왜 쟤네들보다 한 번 더 해야 돼? 왜? 저기 먼저 해봤던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을 썼으니까 지금 좀 덜 써도 되는 거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 번 더 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을 갖춰줘야만 나중에 엔제도 제대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 때도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여러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풀이랑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 강의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활용법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평가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념을 공부하면서 함께 평가원에서 어떤 문제를 냈었는지 여기서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개념이 가장 길어요. 강의가 당연히 할 게 제일 많으니까요.
이거 어느 세월에 완강하지?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어려운 길을 겪고 나면 있잖아, 얘들아.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지지 않을까? 되게 긴 강의이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루에 2-3개씩 계획표를 한번 짜보세요. 그렇게 해서 겨울에 이 어려운 개념 강좌를, 난이도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긴 개념 강좌를 선생님과 함께 꾸준히 해보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들 겨울이 지났을 때, 또는 그래 좀 시작이 늦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이 강의를 다 들었을 때 뭔가 정리되었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풀든 기출문제랑 비교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때?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약간 용기가 생겨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선생님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실제로 뭔가 강의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